안녕하세요, 특일남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립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사립학교의 특징, 사립학교는 어떤 법적 정의를 가지며 근무 환경은 어떤지, 왜 그런 근무 환경을 가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둘째, 사립학교에서의 채용,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정규직 교사 채용 과정과 그 채용 과정에서의 특징, 그리고 거기서 유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평소 사립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셨거나 또는 사립학교 채용에 남다른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9년 현재까지 약 8년 정도의 교직 경력이 있는데요. 저의 교직 경력 대부분은 사립학교에서 보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생활도 했고요. 정규직 교사로서도 발령이 나서 일을 했었는데 그런 저의 경험과 현재 공립에서의 경험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면서 좀 더 이해를 돕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 또는 사법인이 설립하여 경영하는 학교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서 경영하는 학교겠죠. 여기서 국가가 설립해서 경영하는 학교가 바로 국립학교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서 경영하는 학교가 바로 공립학교인 것입니다. 즉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는 설립 주체가 다르다는 거죠. 이 설립 주체가 다르다는 것은 각 학교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설립 주체가 바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립학교에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립학교 교사도 공무원인가요? 라고 했어요. 이 또한 설립 주체가 누군지 잘 안다면 쉽게 해결되는 질문이죠.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이에요. 더불어서 특정직 공무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인이나 사법인이 채용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어떤 시기에 훌륭한 선생님들 몇몇 분을 뽑아서 모범 공무원 표창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립학교 교원들은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립학교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공립학교와 해당 학교 재직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사립학교와 다르게 만기 제도가 있어요. 학교 만기 그리고 지역 만기라는 제도가 있어서 한 학교에서 일정 기간 이상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지역에서 일정 시기 이상 있을 수 없는 거죠. 사립학교는 이와 달리 만기 제도가 없어서 한 학교에 계속 정년퇴직할 때까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있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하지만 각각 예외의 사항은 있어요. 공립의 경우 관리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허락을 받는다면 이 만기 연수가 지나도 한 학교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한 학교에 한 8년 정도 있으시더라고요. 교장선생님 허락에 의해서요. 사립학교 또한 한 학교에 계속 있어야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사립학교의 정의, 개인과 사법인이 설립해서 경영하는 학교라고 했는데 개인과 사법인이 여러 개의 학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대표적인 게 대구대학교 재단에 여러 개의 특수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여러 개의 학교를 돌아다닐 수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점에서 파생되는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즉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 계속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사람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거죠. 이와 달리 사립학교는 한 학교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30살에 발령을 받게 되면 62세까지 30년이 넘도록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관계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고 서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립학교도 학교 만기나 지역 만기가 없습니다. 발령받게 되면 정년까지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국립학교 교원과 공립학교 교원의 교류를 하자라는 공청회가 실시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매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특수교육 통계라는 자료를 발표하잖아요. 지난해 발표한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국 특수학교는 175개가 있다고 합니다. 국립학교가 5개고요. 공립학교가 78개입니다. 나머지 92개가 사립학교인 거죠. 즉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를 더한 수보다 사립학교의 수가 더 많은 거예요. 특수교육 현장에서 우리 장애학생들을 지도하고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이 사립학교에서의 채용도 절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채용이라고 하면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로 나눠지는데 우선 정규직 교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교사 국공립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냥 임용고시를 치면 됩니다. 정말 단순하잖아요. 하지만 이와 달리 사립학교는 비교적 복잡합니다. 해당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나뉘게 되는데요. 위탁하는 경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위탁이라는 것은 1차 시험 위탁입니다.
2차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경우도 해당 시도별로 또 해당 학교별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우선 경기도교육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하잖아요. 이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1번 공립학교만 지원하는 경우, 2번 사립학교만 지원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동시 지원하는 겁니다. 공립학교를 지원하고요. 공립학교 커트라인에 미치지 못할 때는 그 다음 사립학교를 이지망으로 하는 이를 공사립 동시 지원제라고 합니다. 총 세 가지 유형이 나눠지죠. 공립만 지원한 1번은 제외하고 2, 3번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탁은 1차 시험 위탁입니다. 즉 여기서 합격한 사람들은 2차 시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2차 시험을 치르는 인원, 즉 1차의 배수를 해당 학교별로, 해당 법인별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공립임용의 경우 강원도만 2배수고 나머지는 1.5배수로 전국이 같잖아요. 하지만 사립은 그렇지 않습니다. 5배수에서 7배수까지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사법인인 A법인에서 운영하는 AA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정규직 교사를 3명 뽑고요. 1차 합격자를 5배수로 정했습니다. 즉 1차 합격자가 몇 명이 필요한 거죠? 15명이 필요한 거죠. 이 15명은 AA 학교로 면접을 보러 가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이때 2번의 사례, 사립만 지원한 경우가 10명이고요. 또 그리고 3번 사립과 공립을 동시에 지원한 공사립 동시 지원자가 10명이라고 예를 들게요. 이때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우선 선발 제도가 있어요. 즉 3번의 동시 지원자가 성적이 좀 높더라도 2번 사립만 지원한 사람을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사례에서 15명을 뽑을 때 2번 사례인 10명이 다 뽑히고 나서요. 나머지 5명을 동시 지원한 사람 중에 성적별로 뽑는다는 겁니다. 이 경우 이런 생각도 들죠. 2번 사례에서 15명이 되면 동시 지원자에겐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임용시험에서는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과락은 교육학과 전공 각각에서 또는 둘 다에서 만점 점수의 40% 이하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탈락하게 되는 제도인데요. 실제 2019학년도 임용의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서류는 2019학년도 경기도교육청 1차 시험 합격자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자해학교가 있잖아요. 자해학교는 1차 합격자를 7배수로 정했거든요. 선발 예정 인원이 2명이잖아요. 그렇다면 2차 면접을 보는 인원은 그렇죠. 14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단독 지원을 15명이 났어요. 그러면 이지망, 즉 동시 지원한 사람 44명에겐 전혀 기회가 가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합격 인원을 옆에 보시면 단독 지원자 중에 3명만이 합격을 한 거예요. 즉 12명이 꽈랑이 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한사랑학교를 볼게요. 한사랑학교도 1차 합격자를 7배수로 정했거든요. 선발 예정 인원이 5명인데 그렇다면 35명이 되겠죠.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지원 인원의 단독 지원이 35명이에요. 그러면 35명을 뽑는데 이 35명이 전부 다 면접을 보러 가겠구나. 즉 이지망인 63명에게는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합격 인원을 보면 단독 지원에서 단 7명만이 2차를 볼 기회가 주어진 거죠. 즉 28명이 과락이 난 겁니다. 나머지 홀트학교 사례도 비슷하고요. 심지어 합격선에서 봤을 때도 단독 지원에서도 아무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양상은 특수교과 말고 다른 교과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립과 공립의 1차 시험 커트라인은 꽤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동시 지원한 사람 같은 경우는 공립시험에서 정말 턱걸이로 아쉽게 떨어진 사람들이잖아요. 나름 1차 점수가 꽤 높기 때문에 그 점수의 격차가 꽤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경우는 경기도의 사례예요. 가까이 서울만 보더라도 우선 선발 제도가 없습니다. 사립만 지원한 경우나 또는 공사립 동시 지원한 경우나 같이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고가 나면 올해 갑자기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공문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사립 정교사 채용에서 시도교육청이 위탁하지 않는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경우는 해당 법인과 해당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내용대로 시험을 치르게 돼요. 물론 요즘에는 공개 채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공개 채용을 치르는 시험이 교육과정평가원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법인과 해당 학교에서 다른 곳에 위탁하거나 하여 출제한 문제이며 이후에 면접도 해당 학교, 해당 법인에서 실시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보면 비난하는 경우도 몇 명 있어요.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사립학교는 건학 이념, 설립 이념이 다 있잖아요. 단순히 강론 한 권 더 본 사람,
단순히 법 한 줄 더 외운 사람보다 이 설립 이념을 실현시키는 사람을 뽑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보면 어떤 사학이 1년 만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7년, 8년, 10년도 근무했는데도 정규직으로 채용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 물론 그 학교에 정규직 TO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해당 학교의 설립 이념과 해당 학교에서 중요시하는 것을 잘 알고 그를 위해서 노력했느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이는 비단 시도교육청에 위탁하지 않고 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위탁하여 시험을 치고 면접을 치는 경우도 해당되며 더불어서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응시할 때도 똑같아요. 요즘에 기간제 교사를 뽑을 때도 필기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위탁하는 경우는 당연히 임용시험을 치르고요. 위탁하지 않는 경우도 의무적으로 필기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이걸로 어느 정도 학습 수준, 어느 정도 공부 수준은 파악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면접, 즉 2차에서는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 학교에서 중요시하는 설립 이념과 그 학교에서 중요시하는 사업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 3가지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첫째, 해당 법인이나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를 꼭 방문하세요. 그러면 그 해당 법인이 언제 설립되었고 설립 이념은 무엇이며 또 다른 산하기관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때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그런 연역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포털 검색창에다가 해당 법인이나 해당 학교의 이름을 치고 뉴스란에 가면 최근에 이 학교와 이 법인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교육 사업들을, 복지 사업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걸 면접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묻지 않아도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3번째는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이 선배거나 또는 아는 지인이라면 좋겠죠. 그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거니까요. 실제로 저도 예전에 사립학교에 원서를 넣고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그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사업을 말했더니 면접관들이 정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립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원도 그저 기간제 교원이 아닙니다. 기간제 교원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 학교의 정규직 교원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규직 교원이 된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평생을 가야 돼요. 학교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립학교 차원에서도 평생 우리 학교와 함께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특성들을 면밀히 파악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사립학교의 특성과 사립학교 채용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공부를 하고 있는 아는 동생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형, 요즘에 공부도 안 되고 그냥 사립이나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사립이나?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립이 오히려 공립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절대로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국립학교, 사립학교를 어떤 차이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학교에 공통점이 있죠. 바로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열심히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떤 유형의 학교를 가더라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멋진 선생님, 최고의 선생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특수교육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